네이버페이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이버페이는 진짜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퍼져 있고 이게 1년에 진짜 사용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수십조 이상의 금액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뭐 거의 뭐 한 70조, 80조 넘는 금액이 네이버페이에 사용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진짜 멤버십 회원 숫자도 증가시키면서 협력 기업들하고 동시에 상생 효과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2025년 올해 시작이 아마 말씀도 우리 집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신선식품부터 관련된 우리 생활용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가서 외부에서 이제 소비하는 외출하면서 먹는 외식 소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이 시장이 지금 다 양쪽이 안 좋다 그럽니다. 아마 지금 통계 몇 년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최악의 소비 시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커머스 시장도 주춤하겠지만은 네이버하고 쿠팡 이 기업들도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독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앞으로는 많은 관련 기업을 끌어들여 갖고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도 보면 혼자 하면은 가장 속 편하고 간편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만 갖춰놓으면. 근데 많은 기업의 문화가 다르고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고 상생 협력 전략안이 다를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네이버는 어떻게 구축해서 이 생태계를 갖다 조성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요게 아마 좀 주목될 것 같고요. 쿠팡은 뭐 기존에 했던 네트워크에다가 계속 소비자층, 구매력이 늘면은 이거 이제 품질 서비스만 좀 잘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상품을 계속 런칭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쿠팡 입장에서는 기존의 고객이 못 가졌던 거, 궁금했던 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는 계속 상품, 서비스 계속 강화시키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뒤에서 택배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물류 현장에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금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1차적으로는 물류라든지 배송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시간대 배송, 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받는 것까지도 진화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네이버가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가장 큰 이 갈림길이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그게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 역할이었는데 둘 다 커머스가 있었죠. 카카오도 커머스가 있고 네이버도 커머스가 있는데 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카카오는 선물하기 위해서 끝이 난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는 본격적인 커머스를 커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더 개발을 했고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광고 영역이라든지 검색 영역으로 커머스를 발전시켜 나갔다는 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두 기업이 어떻게 보면 흥망의 갈림길을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역신장을 하고 있죠. 이익하고 매출이 역신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예, 최근에 2, 3년 사이에 이제 벌어진 상황을 보면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뱅크 분산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업 역량을 분산시키면서 거기를 또 집중하려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좀 겪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 자기가 AI, 인공지능부터 잘할 수 있는 걸 갖다 집중하면서 뭐 부족한 부분은 협력 파트너들을 갖다 전략적으로 잘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매출이 1분기 한 뭐 2조 7,966억, 영업이익이 5천억 기록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이대로 가면 작년에 10조 7천억 대 매출은 한 11조 후반 12조는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1조 9천억 정도 나왔나요? 뭐 올해 이상으로 하면은 2조에서 2조 5천억 영업이익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수익성도 좀 향상시키면서 파트너 기업 간에 어떻게 이걸 갖다 협력 관계에서 투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이 5개 분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가 전체 매출이 60%거든요. 작년에 10조 매출 중에서 6조 정도가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에서 나왔었어요. 커머스가 한 2조 9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2조 9천 나왔죠. 네, 지금 올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3조 4천억까지 거의 3조 5천억에 육박할 정도까지 그렇게 커머스를 보고 있고요. 서치도 마찬가지로 3조 9천억에서 4조 2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서는 11조 8천억 정도 나오는 매출 중에서 거의 한 8조 가까운 매출이 이제는 그러면 70% 정도가 엄청 크네요. 네, 이제는 서치 플랫폼하고 커머스 쪽에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커머스의 모든 승부수를 띄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커머스에서 돈을 벌기보다는 뭐 어떻게 뭐 따로 쓱닷컴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에서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커머스를 어떻게 중립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수익보다도 광고 수익보다도 커머스 자체를 키워서 7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셀러들한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광고를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이제 지난 시간 회고해 보면은 24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대한통운 관련된 기업들, 아까 했지만 넷플릭스 모든 기업하고 이렇게 제휴 관계를 좀 확대하면서 사업을 갖다 영역을 좀 많이 경영도 다각하면서 매출 규모가 올해 한 11조 8천에서 12조 정도 예상되고 영업이익이 이전 오면 상당히 수익 구조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쿠팡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올해 한 48조 50조 원이 매출이 나온다 해도 글로벌 사업도 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영업이익이 1조 안팎 8천억에서 1조 정도 나온다 해도 뭐 영업이익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쿠팡의 매출이 일테면 지금 작년에 41조가 나왔었고 올해는 뭐 50조에 육박을 하겠지만 네. 네이버와 쿠팡의 차이점은 쿠팡은 직매입을 해서 매출을 발전시키거나 네. 혹은 이제 요즘에는 로켓 크로스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 사업도 일정 부분 있지만 대부분은 직매입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를테면 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은 직매입이 아니라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네. 판매되는 상품의 매출은 그 해당 업체께 되는 거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거는 스스로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매출만으로도 올해 3조 4천억 정도를 예상한다는 거죠. 즉 그렇게 따지면은 네이버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플라스토어죠. 올해 플라스토어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쿠팡과 유사하게 한 55조 아마 올해 55조에서 뭐 막리 간다면은 6, 7조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정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240조 시장인데 그 중에서 쿠팡 거래액이 55조, 네이버 거래액이 55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작년에는 쿠팡이 55조, 네이버가 51조였는데 네이버가 올해 추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쿠팡하고도 근접하게 따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빅2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240조 시장에서 110조가 이제 쿠팡과 네이버에서 나온다.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그렇죠. 40% 정도가 이제는 이 두 개 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말 거대한 공룡 기업이 된 거고.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사이트에서 고객별로 마케팅을 어떻게 식별을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다 편하고 빠르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들어두느냐.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붙은 건데 제가 두 기업을 분석도 해보고 네. 두 기업에서 발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분석해보면은 재밌는 건 둘 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뛰어납니다. 둘 다 인공지능이 뛰어나고, 둘 다 그 안에 셀러라든지 그 판매자들 아니면 고객들을 분석하는 툴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그 조금이라도 앞선 걸 갖다 뽑으라면은 저는 네이버한테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어요. 워낙에 이 사용자 수로 본다면 네이버가 더 많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인공지능 면에서는 사실은 쿠팡보다도 네이버가 앞서가고 있었죠. 하이퍼클로버 X라는 그런 또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향하는 그러한 마케팅 툴은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뭐, 일테면은 이게 있겠죠. 20대 여성이 있고, 30대 뭐 이런 뭐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여성이 있고, 40대 골프를 좋아하는 남성이 있고, 50대 가정주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네이버는 이제는, 왜냐면 앱이 지금 깔려있지 않습니까? 앱을 딱 깔고 나서 몇 번 쇼핑을 하다 보면은 내가 40대 골프를 좋아하는 남성이다 그러면은 내가 보는 홈페이지, 내가 찾는 상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품을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냐, 고양이를 키우고 있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면은 고양이 용품을 보여주고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면 강아지 용품을 보여줘요. 실제로 네이버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에서 하고 있고. 물론 초보자들, 처음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주진 않겠죠. 단순하게 40대 남성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겠지만 내가 그거를 쇼핑을 헤비 유저라 그러죠. 네.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나한테 정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빠져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쿠팡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있지만 네이버가 훨씬 많은 데이터가 있고요. 또 하나 네이버는 바로 네이버 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정보를 그거를 네이버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쿠팡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사람을 정확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이버는 국내에서 지금 구매했던 구매 빈도라든가 고객, 충성 고객의 어떤 구매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맞춤형으로 말씀하신 대로 페트도 고양이냐 강아지냐 또 골프 공이냐 골프 클럽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최적의 그 상품을 갖다 앞에 갖다 줘주면 이제 구매하기 쉬운 조건으로 지금 맞춤형 가능
가는 거고 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아마존에 벤치마킹 아마존도 옛날에 진짜 구매하면 다 앞에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국내 토종 시장에서 네이버는 그만큼 많이 했던 이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부분이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AI 인공지능 하면서 강점으로 내세운 게 그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차이? 네, 맞습니다. 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CRM 팀을 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네. 계열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계열사라는 거는 저희는 카드 회사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백화점부터 마트, 슈퍼, 편의점도 다 있었고 그런 모든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멤버를 갖다 관리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마트에서 이 사람을 파악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마트에서 10만 원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카드 정보를 딱 가서 제휴해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좀 그 부분은 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동의에서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쓰는 내역이 딱 나와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 나와요. 이 사람이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는 거 나와줍니다. 왜냐하면은 학원 정보가 나오고 이 쓰는 내역에 따라 가지고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까지 나와주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마케팅할 수가 있는 건데 네이버페이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이버페이는 진짜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퍼져 있고 이게 1년에 진짜 사용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수십조 이상의 금액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뭐 거의 뭐 한 70조, 80조 넘는 금액이 네이버페이에 사용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로 뭐 요즘에 벤츠까지도 사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사고 뭐 쇼핑도 하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라든지 그렇죠. GS까지도 연계됐기 때문에 네이버페이를 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오프라인까지도. 즉 이 사람이 네이버 쿠팡 어디든 쓴다고 생각하면 네이버 페이를 사용한다면 쿠팡에서는 안 되겠지만 쿠팡 페이 쓰겠지만 네이버 페이를 쓰는 거라면은 어디든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가 차세대로 나가고 있는 CRM은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안팎에서 그렇게 소비되고 있는 이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블로거라든지 쇼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얼마큼 그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까지 끌어내가지고 그렇죠.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다시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실시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1초 전에 뭘 검색했는지, 10초 전에 뭘 검색했는지, 이것까지 나오는 거는 지금 네이버도 물론 초창기인데, 지금 네이버밖에는 거기까지 진입한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정보라는 거는 뭐 빨라봤자 뭐 전날, 아니면 부터 한 달 전, 일주일 전, 그 정보를 막 말아가지고 이 사람을 분석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리얼타임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이 사람이 검색하는 거, 이 사람이 구매를 했으면은 구매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이상은 이제는 오퍼가 안 나가겠죠. 그 정도까지도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계속 그 부분이 성공을 한다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네이버를 따라갈 만한 그런 업체가 등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데이터 고도화, 인공지능을 통한 쇼핑, 이거는 네이버가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기억나네요. 작년에 컨퍼런스 콜에서 최소연 대표가 AI 인공지능 맞춤형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 또 구매 빈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자,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직 통합을 갖다가 유통물류 모든 걸 갖다 회원지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쿠팡 대 네이버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력 확대하면서요. 생태계를 지금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팡과 다른 생태계를 갖다 만들어가는데 올해 예상컨대 이커머스 시장은 2024년에 242조 원, 또 마 교수님하고 지금 데이터를 갖다가 발표하면서 보니까 한 250조 원 정도 전후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총 거래 금액은 작년에 쿠팡이 55조 원, 네이버가 50조, 올해는 뭐 5조 이상 늘면 한 60조, 55조 이상 하면은 거의 한 120조가 거의 쿠팡 네이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마켓쉐어도 40에서 50% 달려가는 두 기업이 앞으로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것도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네요. 뭐 여기 이제 정리해 저도 하자면은 한번 그 네이버 같은 경우가 저는 유일하게 쿠팡과 맞설 수 있는 대항마로 계속 얘기를 갖다 드리고 있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커머스 부분의 투자를 이제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한통운이라든지 한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킥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전문 플랫폼 업체들하고도 계속 공고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네이버가 투자해준다면은 저는 나머지 그 과실들이 이 택배업체, 물류기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쇼핑메일이 지금 이 3월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플러스토어가 3월달에 출시된 이후로 네이버 배송 거래액이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직접 하고 있는 뭐 이런
약속 배송 같은 그 도착 배송 보장 배송 같은 그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보장 서비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쓰고 있는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도 네이버 이제 이 앱이 다운되면서 인공지능을 쓰기 쉽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제 뭐 통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자기들 이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고객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쓰는 고객들은 30%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를 갖다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은 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 새롭게 앱이 출시가 되고 벌써 500만 명이 넘는 아마 그런 인원이 다운받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죠. 다운받는 인원은 적어도 한 올해 안으로 거의 1000만 명까지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동안에는 안드로이드만 다운받았었는데 iOS, 이제 아이폰이 다운받기 시작했거든요. 새롭게 나와가지고 하루에 18만 명, 뭐 16만 명, 18만 명이 다운받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든지 어떻게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은 올해 한 1000만 명 이상 이 네이버 쇼핑 앱을 다운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등이 뭐 쿠팡이 되겠지만 2등이 여태까지 알리익스프레스였지만 아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제치고 네이버 플러스 앱이 당연히 2등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이버의 성장세, 협력관계 강화 한번 좀 쿠팡과 비교하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와 컬리가 왜 제휴를 하고 지분 관계가 관련될까? 이 내용 한번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